습니다. SBS 라디오에서요. 2028년 공천 배제 1순위는 장동혁 대표다. 그리고 공천 배제 명단 한 70명, 80명 나올 거다. 이게 조갑재 생각이고 한동훈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그동안 확인해 왔잖아요. 어떻게 이런 조갑재 살생부까지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됐는지 조원진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갑재 선배 좀 그만해라. 솔직히 저는 조갑재 선배 일단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분이 부정선거 정규재 대표하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알레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금의 이 사회주의 정책들 악법들이 많고 도저히 언론에 있던 정치에 좀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이재명의 이제 정책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장동혁을 돌에 새겨서 그냥 공천 배제 살생부에 넣는다. 1호. 그다음에 뭐 7, 80명.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더 하시면은 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조갑재라는 인물이 말년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하나는 뭐 7, 80명 국민의힘 공천하기 쉬워졌어요. 조갑재 살생부에 나오는 7, 80명 다 공천하면 돼요. 아, 그렇네요. 역으로. 네. 그러면은 그 조갑재 살생부에 못 든 한 40명이 문제인 거거든요. 3, 40명이. 그 40명은 지금 내가 얘기하라 해도 다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친한 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대한과 미래 예. 또 한동훈 떨거지들 뭐 네.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 안 해도 대강 나머지 뭐 80명 같으면 30명 아니야. 30명 명단은 이미 다 알고 있고 한데 나서서 뭐 지금 좌파 언론들이 장동영이만 비판하면은 다 불러줘. 그러니까요. 야, 뭐 방송에 SBS도 부르고 뭐 다 불러. 그래서 야, 장동혁이가 무섭긴 무섭구나. 결국 장동혁을 중심으로 모든 한동훈 소위 제가 말하는 정치를 그냥 정말 우습게 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 저는 이 싸움이요.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이래 보거든.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거야. 장동혁은 기득권 아닙니다. 저 금수저도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그냥 흑수저야. 무수저죠, 무수저. 무수저인데, 그래, 흑수저 정도는 되지. 그런데 이 금수저들, 지금까지 뭐, 김무성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아버지들 돈 많고, 사회적 지위를 계속 누려왔던 자들이 놓기 싫은 거야. 그렇죠. 거기에 레거시 언론도, 일조를 해. 자기들 다 지배했는데 요즘 지배가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지배 안 되는 근본 원인을 또 장동혁으로 본 거야. 장동혁이가 뭐 저는 옳게 지금 국민의 민심을 읽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싸움이 뭐 조갑재나 뭐 이런 다 통틀어 하더라도 야, 정말 기득권 지키려는 자들이 정말 끈질기게 싸우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면은 큰일 납니다.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산 1등부터 10등 다 바른정당가.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정진석 원내대표는 못 가고 다 갔어. 그렇죠. 그때도 기득권 싸움을 함 했어요. 애들이. 그래 졌어. 우리가 졌어. 소위 흑수저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들이 진 거야. 올바른 정의로운 세력들이. 맞습니다. 이번에 지면은 끝장난다. 이번에는 뭐 조갑재나 누구나 뭐 한동훈 뭐 김무성 다 기득권 수호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들한테 꺾이지 말고 이겨가지고 올바른 새로운 정치 그런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새로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조갑재라는 사람이나 김무성이라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도도한 강물이 흐르듯이 강하게 그렇게 이 정치 개혁을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이 살생부에 대해서 옛날 원래 이 원전을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살생부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조 때, 수양대군 때의 그 살생부입니다. 그게 이제 요새 왕과 사는 남자로 더 유명해졌는데 이 살생부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살생부는 그때 살생부예요. 이 살생부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가 만들어서 그 살생부에 올랐던 분들이 김종서, 황보인 등의 그 당시의 충신들이 다 죽었죠. 그 뒤에 200년 만에 역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만든 한명회는 부관참시가 돼가지고 그 해골이 꺼내진 다음에 연산군 시대에 나무망치로 뽀사집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로. 그리고 그 살생부에 적혀서 억울하게 죽었던 분들이 나중에 다 충신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집니다. 그리고 세조와 함께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했던 그 일파들은 역사에 그 오명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역사를 말씀드리냐면 한명회가 굳이 이 2028년 이 공천배제 1순위 장동혁 어쩌고 한 조갑재 씨가 지금 한명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한명회 씨의 역할을 지금 조갑재 씨가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언론계 그 원로 선배이긴 한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역사에서 한명회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조갑재 씨가. 그러니까 그가 해왔던 한 그 90%의 괜찮았던 언론인으로 좀 남고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살생부에 오른 사람들이 아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공천하면 되고요. 이거 벗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자유파 국민들이 딱 보고 있어. 야, 너 빨리 상생부 좀 내봐. 그러니까 조갑재 살생부에 못 오르면 제대로 된 자유우파가 아니라는 보수우파가 아니라는 확실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조갑재 살생부가 나중에 나 손들어 살생부 좀 넣어달라고. 여기 못 오르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조갑재 선생과 빡센 논쟁을 한번 한 두세 달 전인가요? 펼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살생부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갑재, 네. 정규재 이 양반들이 부정선거 문제에 되게 대립적으로 싸웠잖아요. 부정선거는 업무다. 이번에도 뭐 조갑재 살생부의 핵심은 부정선거 업무를 비판하지 않는 자들. 또 뭐라더라? 아, 계엄의 그 계몽령 얘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넣겠다는데. 조갑재 씨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잖아요. 서울과 부산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서를 제기했는데 제가 그때도 이 멸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동양방송 TBC가 서울에 나오고 그 다음날 부산에 나온 적이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아니 그때도 아니고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는 소위 한동훈 신당이 무슨 서울과 부산만 가지고. 조갑재 선배 지금 왔다 갔다 해. 3일 전에는 서울 부산 중심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가 신당 창당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죠. 네.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얘기잖아. 아, 이게 뭐 아니 신당 창당하는데 왜 이쪽 국민의힘에 살생부에 관심이 있어? 얘기는 왔다 갔다 해. 지금 좀 이제 이 지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 극단적 표현까지는 안 쓰겠는데 좀 예전에 우리가 알던 존경했던 이 조갑재 씨는 어디 갔죠? 자취가 없어 내가 지금 보니까. 조갑재 이 양반 얘기한 게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이준석의 연대. 이걸 이제 조선일보가 3월 달에 받아 쓰고 네. 오늘도 6월 달에 네. 쓰고 네. 오늘 또 나왔어. 네. 거기는 오동석 연대라고 맞아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미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죠. 지금 조갑재 뭐 저래 떠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 그래 조갑재 맞아 그러면 뭐 내가 볼 때 오세훈이 지금 오늘 재판이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정치할 수 있나? 오세훈 시장이 1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 원형으로 당선 무효형이 일단 선고가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시에 당선 무효 그리고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특검에 633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엄밀하게 지켜졌을 때는 이르면 바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될 수가 있는 참
참담한 상황이 됐다. 한 번 더 전해드리고요. 강철원 서울시 부시장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 오늘 선고가 이루어졌고요.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는 김한정 씨에 대해서도 500만 원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서울시장 구도 자체가 서울시정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 저희가 짚어봤고요. 박사님, 예,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면 저보다 더 아하. 그렇죠. 예, 사실 민주당은 지금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죄는 이미 끝났어. 그렇죠. 다만 형량만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오세훈이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재개만 하면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이 점을 함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뭐 그런 여러 좀 정치적인 또 경랑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대체로 보면 네. 1심에 한 200만 원 내리면 2심에서 한 100만 원 깎아주고 대법원에서 한 80만 원으로 해서 의원직은 유지한다. 뭐 시장직은 유지한다. 네. 이게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이게 1심이 1,000만 원이라고 엄청 뭐 무거운 벌금이 내린 거거든요. 이게 예. 중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2심에서 저걸 아무리 깎아 내려도 아마 절반 이하 깎기 어려울 거예요. 네. 500만 원 정도. 이게 판례상 100만 원 이하는 절대 갈 수가 없다고 네. 합니다. 그런 이때가 상태에서 나면요. 대법으로 가면 대법은 사실심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심을 하기 때문에 예. 네. 법리 정형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 경우에 고등법원 2심과 대법원 3심을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예. 또 오세훈이는 오세훈이대로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겁니다. 예. 뭐 재판 지연 전술은 이재명이만 쓰는 게 아니니까 네. 오세훈이도 네. 최대한 재판 지연 전술을 쓸 건데 예. 그렇게 하더라도 총선 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참고쳐 말씀드리면 이게 네. 특검법에 네. 633 원칙이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민주당이 온갖 검찰 해체하자고 하더니만 특검에는 온갖 편의와 권력을 다 몰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633, 즉 1심 6개월 그렇죠. 미만 그리고 2, 3심도 각각 3개월 총 1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그게 하는 원래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선거법에도 네. 그런 그 훈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선거법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나중에 그 직을 박탈당하게 되면 예. 그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선거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을 한 꼴이 되니까 임기를 채우면 또 그래서 이제 효력이 없으니까. 선거법 관계에서도 예. 633 원칙을 훈시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 오세훈이를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재선거를 해서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죠. 보궐선거를 해서 이것들이 다시 시장직을 찾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북주사파들은 최대한 사법부를 압박해서 지금 말씀하신 633을 지키도록 할 거고 네. 오세훈이는 오세훈이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제 시간을 끌려고 할 건데 예. 그 법적 공방은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네.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이한테 지금 살아날 길이 하나 있다. 예. 그 뭐냐. 오세훈이도 이 재판 중단이나 이런 걸 시켰으면 딱 좋겠는데 네. 지 마음으로는 예.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그냥 재선거를 선언해라. 아하, 이제라도. 이제라도 재선거를 예. 선언해라. 예. 이게 지가 뭐 지 힘으로 당선된 것처럼 네. 무슨 그 올림픽 공원에 그 외침을 2달 동안 외면했잖아요. 네. 아니 심지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올림픽 공원이 어디 저 부산에 있는 거냐 마산에 있는 거냐 예. 서울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수많은 국민들이 모이는데 화장실 하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안 해주냐. 네. 그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멀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완전히 올림픽 공원을 오세훈이가 외면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는 당선됐는데 뭔 재선거냐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었구나 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훼손된 국민 참정권 회복하기 위한 재선거 투쟁에 들어와 버리면 돼. 예. 예, 그러면 그렇죠. 이 사실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저렇게 해서 예. 시장직 우리가 날리면 네. 그러면 재선거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라고 하는 한편의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야 재선거로 제대로 싸웠으면 네. 지금보다는 훨씬 처지가 나아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지금 이건 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댓글을 쭉 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어떤 오세훈 시장이 했던 말들이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선고 나오기도 전부터 절윤 선언해야 된다. 지자체장인데 제일 먼저 나서서 외쳤던 것이 오세훈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당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오세훈 시장이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덕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후보 등록을 하니 많이 하면서 그 모든 이슈를 당내 갈등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서 당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은 저희도 공천을 잘못했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당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원들이 느낄 이런 배신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장덕 대표와 의도적으로 각을 세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이런 의구심. 그리고 본인도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절윤을 하라느니 전련을 하라느니 그런 얘기를 했나. 또 얼마나 지금 당신 당대표를 폐지하라고 하면서 당원들 무시하는 발언들 이렇게 입 벌릴 때마다 했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중도들이 지켜주겠지.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 우파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 우파들이 지금 지켜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다 지난 일이라 소용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번 육산지방선거 때 오세훈이가 당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고 네. 등록 거부를 2차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특례 조항처럼 한 번 더 기한을 연장을 해줘서 그것도 거의 기한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오세훈이가 등록을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 잘못한 거예요. 저한테 막 사퇴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해찬 원장이랑.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때 이정현이 그거 컨트롤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기한이 됐는데 지켜지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컷오프 시켰어야 돼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선거 우리가 이긴다. 네. 오세훈이만 아니면 이긴다 그랬어요. 예. 오세훈이만 아니면 누굴 공천해도 서울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실제로 오세훈이 또 이겼는데 오세훈이 아닌 사람이 나갔으면 그건 낙승이지 낙승. 네. 그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 부분은 뭐 지나간 얘기 해서 뭐하냐 싶지만 네. 앞으로를 위해서도 제가 네.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당이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읍참마속도 몰라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이 네.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일부러 좀 당이랑 각을 세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마치 당에 좀 쇄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때 재래식 미디어들이 엄청나게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이런 사법 리스크 등 검증해야 될 것들이 다 묻혔거든요. 네. 그때 사실 저희가 컷오프를 시켰다면 이건 네. 보복성이라고 하는 식의 또 서사를 씌우고 뭐 당권 도전할 거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예. 당은요. 네. 굉장히 착하고 양심 바른 당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 공천 그 시점에 예. 그 기소가 되면요. 네. 그냥 자격을 박탈해 왔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래 왔죠. 예.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해요. 네. 아니 기소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무대 나는 주장이죠. 죄가 없는데 왜 예. 검찰의 주장만 가지고서 나를 경선에도 못 들어가게 하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러나 당이 그런 어떤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우리 당은 정말 깨끗하고 이 정직한 정치하려고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이는 이번에 거기서도 특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특례가 거듭된 결과는 오늘 이 선거입니다. 아하. 원칙이 좀 지켜져야 한다. 네. 더군다나 이게 뭐 가벼운 죄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실형까지 안 나오더라도 유죄가 확정됐을 때는 최소 당선 무효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거에 치명적인 지금 혐의였단 말이죠. 네.
더더욱 좀 엄격하게 좀 따져봤어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이 좀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 하셔야죠. 이 그러니까, 정도 되면 네, 저 뻔뻔한 좌파들도 예. 이 정도 되면 탈당했어요. 제가 거기까지 지가 알아서 탈당해. 제가 당직자라서 차마 말씀 거기까지 못 드리고 그리고 무죄를 밝히고 오시기를 제가- 바랐는데 예, 제가 네. 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예, 제 무죄함을 제 무고함을 입증하고 다시 당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이러지. 네. 저 뻔뻔한 좌파들도 그 정도는 한다고. 그렇죠. 사실 당에 지금 어쨌거나 상당한 부담을 본인을 개런티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후보로서 추천을 해준 지도부와 공관위에게도 현재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과실이 뭐 오세훈 시장에게 있죠. 뭐 사실 오 시장이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스피커 역할을 하니까요. 그 오찬에 몇 번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나는 명태균 뭐 본 적도 없다. 무슨 뭐 명태균 경찰들도 뭐 지금 나올 것도 없는데 빨리 무혐의 처분 안 하냐. 그 저도 사실 아유 선의를 가지고 믿죠. 우리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시니까. 근데 오늘 법원에서 인정한 거 보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당 스피커들에게도 어찌 보면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맞지 않는 이야기를 나눠준 거예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갈래로 지금 당에 너무도 부담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처신을 조금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일단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 박사님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는 또 최근까지도 뭐 오동석 연대는 불가능한가 뭐 그런 사설 내면서 뭐 열심히 저 자칭 개혁파들 좀 이렇게 연대를 주창을 해왔는데 오동석 연대를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워딩도 저 참 족보 그래요. 언론들이 저게 범죄자 연대지. 아이고 이준석이 저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명태균 쪽이랑 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 지금 아니 뭐, 저 예.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네. 그럼 한동훈이도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 게시판 수사하고 있죠. 예. 오세훈이는 오늘 1심 끝났고 네. 이 범죄자들끼리 모여서 뭘 해가지고 보수 재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족벌 언론들이 그 제정신이에요? 아니, 사법 리스크가 장도혁 대표가 유일하게 없네요. 지금 뭐 당의 유력 주자들 중에서. 아니 사법 리스크 없는 사람들은 많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죠. 없고 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없잖아. 아유, 신동욱 최고위원 지금 없잖아. 지도부 다 깨끗하죠. 조광한 최고위원 없잖아. 예. 이런 사람들이 지도부를 하니까 저것들이 그렇게 흔들어대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참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여러모로 씁쓸합니다. 또 오늘 법원이 또 언급한 것 중에 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이 여론조사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몇 차례 거듭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을 또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만큼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때는 뭐 정광훈 집회도 나가고 열심히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사사건건 지도부와 각을 세워왔나? 이게 주마등처럼 좀 스쳐 지나가면서 참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참 그때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 판결이 맞다면 피해를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거나 네. 그 여론조사, 명태균식 여론조사로 좀 여론을 뒤바꾸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이 당심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었지만, 이 어떤 뭐 대중적 인지도를 앞세웠던 그런 조사, 강조한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바꿨다.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이것도 참 당내 플레이어들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씁쓸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요. 아마 당이나 또 주요 정치인들은 오세훈 사건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이 말들을 좀 아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나경원 의원도 뭐 자기가 당사자격이라고 해서 또 네. 일종의 피해자라고 해서 뭐 같은 당의 그 주요 정치인인 오세훈이한테 폐쇄를 부를 수는 없죠. 그렇다. 예, 뭐 심한 말은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저같이 어디 걸리는 거 하나도 없는 이 평론가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오세훈이는 사실은요. 네. 우리 정치를 정말 이렇게 아주 핍박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네. 이자가 2004년에 국회의원 초선하다가 말고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불출마 선언이라는 배수진을 딱 쳐놓고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을 만드는 오세훈법을 밀어붙였어요. 네. 그때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서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저항을 못했어. 예. 그래갖고 그때 없어진 게 지구당 위원장, 지구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지구당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20년 동안 전부 편법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예. 당협위원회니 뭐니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상근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월급을 어떻게 안 줘요? 네. 전부 편법으로 준 거야. 그래서 전부 범죄자가 돼버렸어. 아이고. 아무나 저 당협위원장 데리고 가서 조사하면은 다 범법 사실이 드러나게 돼버렸다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국 정치가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좀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굉장히 파행적인 상황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치자금법을 또 바꿨던 당사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지금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 참 공교롭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이 예. 됐는데 네. 서울시장 지임으로 됐습니까? 당시에 수요 모임이라는 개혁파, 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네. 오세훈이 니밖에 없다. 예. 이래가지고 오세훈이를 서울시장으로 추대해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후닥닥 선거 치러서 됐어요.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자가 뭘 했습니까? 무상급식. 무상급식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던졌잖아. 그 무상급식 갖고 당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던져버렸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 던져버리니까 그 상황에서 박원순이가 서울시를 먹게 되고 박원순 10년이 그때부터 시작. 강점기가 시작됐죠. 예, 예. 그 10년 동안에 박원순이는 좌파의 에이전트답게 네. 조 단위로 좌파 시민단체들한테 지원금 줘가면서 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곳곳에 이 좌파들이 그야말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서울시 전체를 좌파 생태계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구단위, 동단위로 다 주파수 나눠주면서 지역 방송 틀게 했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TBS는 김어준 주고. 예. 그런 식으로 그 박원순이한테 상납한 거예요. 아이고. 이자가. 그러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이자는 자유파 진영에서는 고개를 못 들어야 돼. 예. 얼굴을 못 들어야 돼. 그랬던 자가 다시 또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2021년인가 예. 이제 서울시장을 다시 하는데 그때 그거 지임으로 했어요? 그때는 당세가 LH 사건 등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기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의 힘으로 그때 된 겁니다. 아, 그랬죠. 정권교체 열망이 굉장히 컸을 때죠. 윤 예. 대통령 그리고 중심으로 해서. 저 좌파 예. 문재인 좌파 것들이 전부 윤석열 죽이기에 막 혈안이 돼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당시 윤석열 총장이 정치 선언도 안 했는데도 윤석열 바람이 엄청나게 40%대 다자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힘으로 그냥 된 거예요. 예. 지임으로 된 게 뭐 있어요. 아하.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그 이 시혜를 입은 자인데 이자가 맞죠. 제일 먼저 윤석열을 버린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잖아요. 그때 명태균 씨의 돈 필요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 끝으로 이 얘기를 뭐 저희가 유쾌한 얘기도 아니고요, 사실. 네. 근데 2심, 3심에서 좀 뒤집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단호하게. 네, 없어요. 예. 일단 사실관계를 1심에서 너무도 촘촘하게 전부 다 사실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통 예. 재판부가 네. 이렇게 주문을 길게 하지 않아요. 저 1시간 반 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이렇게 길게 세목세목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이걸 2심에서 무슨 수로 뒤집어요. 예. 아이고, 그렇죠. 사실심이 결과가 정반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 사실 법원이 그리고요. 4월경에 선거에 영향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6월 이후로 선거를 또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4월에 이미 판결문 다 이 정도 분량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참 저희 입장에선 좀 허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이런 결과였다. 좋게 생각하면 네. 이 판사가 진짜 정직하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서 네. 놓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좀 악의적으로 보면 예. 선거에서 오세훈이가 지면 그걸로 끝. 아하. 이기면 어차피 법으로 유죄 때려서 다시 끝. 우리 당 입장에서는 참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네. 가지고 장난쳤다고 악의적으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인지도와 어떤 체급 가지고 이런 검증의 과정을 찍어 누르려고 했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당이 단호하게 대응 못한 것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백서로 남겨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게 아닐까. 지금 뭐 김대섭 의원은
지방선거 백서 만든다고 하던데요. 뭐 오세훈 시장이랑 제가 봤을 때 지금 백서를 만들어야 될 거는 우리 공관위와 우리 지도부가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공천 과정 한번 제대로 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세훈도 그렇고 한동훈은 뭐 입당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이준석은 반대가 워낙 심해서 힘들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조합을 가지고 오동석 연대라 해가지고 조갑제나 이런 사람들 떠들고 그거를 조선일보가 또 바다가 싫어. 윤상현 얘기했던 게 제가 오늘 봤어요. 봤더니 뭐 원내 정당화 하자. 내각제 하자는 거야. 그렇죠. 네. 이것들이 미쳤다. 지금 내각제는 이재명 장기집권 업무에 레일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각제로 간다?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 가진 자들의 나라, 가진 자들 돈하고 권력하고 언론, 이 세 개가 뭉쳐가지고 카르텔이죠. 완전히 네. 카르텔로 만들어가 나라를 망하는 지금 정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의원 중심, 점정식은 좀 물러섰더라고. 그런데 의원 중심 정당, 그것은 내각제인데. 그래서 제가, 너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내각제 세력들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교감을 하고, 뭐, 오세훈도, 뭐 이제 뭐 형 받으면은 내각제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그래서 윤상현이 너무, 이 머리를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돼. 네, 윤상현 원래 이 의원은 RPM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윤상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윤상현 내가 며칠 전에 전화 왔던데 내가 참 이 문제 의원 중심 정당 하자는 것은 이꼬르 내각제다. 내각제 이꼬르 지금에 보세요. 언론 환경, 레거시 언론들, 좌파 언론들, 그리고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정치 권력하고 카르텔화 시키면은 이제 서민의 정책이나 국민 정치는 없어진다. 그런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야, 얘들이 그냥 말을 의원 중심 정당이래. 너가 지금 하는 게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은 손 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당원들, 국민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정당이잖아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잖아요. 그런데 당원을 배제하고 의원 중심 정당을 만들면은 그거는 바로 내각제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재명 장기집권 업무에 부역자 역할들을 하지 말고 내각제, 지난번에 내각제 얘기하다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는데 또 의원 중심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 핵심들은 김무성이나 이런 자들이 또 내각제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각제는요, 금수저들, 돈 많은 자들, 또 권력에 붙어 있는 자들, 언론에 굴종하는 자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내각제. 그래서 내각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큰일 날 일인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된다. 그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재검표를 얘기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특검이 아니라 재검표를 먼저 그때의 이야기하면서 재검표는 당시 국힘의 국조특위 위원들조차 반대를 강력히 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하는 재검표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재검표는 반드시 특검이 해야 되고 특검. 그것도 야당이 원하는 추천. 이 야당 중심 특검이 병행하든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상현 씨가 그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잘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 흐지부지되고 동행명령장 하나 발부 안 하고 하더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선관위의 재검표를 하자고 하는데 손을 들질 않나. 나는 이번에 국조특위 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윤상현 의원이 지금 13개 혐의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국조특위위원장을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국조특위위원장을 제대로 소신껏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안 했으면 했는데 저 맡았으면은 이게 특검을 받아내고 그것도 야당 추천 특검 그리고 선관위 해체 사전선거 폐지 뭐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상현 씨는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맞사위로 출발을 해서 재벌가의 이 사위가 되더니 나름 그 인천에서 5선에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 최근에 맡은 지금 이번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는데 뭘 그 뚜렷하게 보여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본인이 국조특위 위원장이니까 필리버스터 1번을 했을 뿐이지 영 지금 내각제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발언을 함으로써 저는 내가 이게 굉장히 지금 당에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도대체 뒷배경이 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윤상현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친윤의 핵심이었어요. 친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그때 오셨을 때 누나 국회에서 사이 아닙니까? 누님하고 네, 몇 번 누님. 얘기하는 아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윤상현 의원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친윤의 핵심인데 입장을 그렇게 완전히 반윤식으로 바꿔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5선 우리 그 조원진 존경하는 선배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이 물갈이의 핵심은 정치판을 뒤집는 것이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4선 이상들은요 사실 다 용퇴를 해야 돼요. 지금 용퇴 선언이 총선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다 4선 5선이에요. 5선의 권영세, 지금 5선의 윤상현, 그리고 4선의 윤재옥도 한동훈 그 대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편하게 4선을 했는데 한동훈에게 그 모임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고 또 한동훈과 그 법안 공동 발의도 하고 도대체 뭐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그래서 저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의 지금 4선 이상들은 차기 총선에 살생부를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일단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나 뭐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서 뭐 4선 이제 5선 뭐 되는 사람들은 좀 그러하지만은 영남권에 있는 4선 이상 4선이 지금 제가 그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3선이었거든요. 그때 재선들이에요. 지금 4선들이. 그렇죠. 그때 재선급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자당의 두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계속 국회의원 그 정당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간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시대교체, 세대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자당 대통령을 2번 탄핵시킨 정당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처절함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지금 제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러한 길로 꿋꿋하게 가라. 그렇게 될 거. 지금 뭐 조갑제 살생부 나오니까 뭐 난리 났잖아요. 제발 빨리 살생부 좀 발표하라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꼴랑 상임위 마음에 안 들게 배정해줬다고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그 옆에 말리는 전직 원내대표 멱살까지 잡는 네. 일타쌍피가 아닌 일타쌍멱살. 정말 이거는 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네. 지금 본인도 설마 이러한 멱살잡이가 네. 밖으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게 너무 이상한데. 왜냐하면 네.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다퉜기 때문에 네. 모를 것이다. 그런데 이 국회에는 우리 장해찬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귀대기라는 그 취재 기법이 있어요. 네. 문틈 사이로 귀를 대고 들으면 아주 잘 들립니다. 음. 기자들도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하고 처음에 일보가 알려진 것은 기자도 있지만 아마 당 관계자들이 안에서 시끄러운 고성이 막 나오고 육두문자가 나오니까 네. 귀를 댔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 소리들이 나온 거죠. 멱살잡이가 이루어지고 욕이 막 난무하고 그런데 그 원인이 말씀한 대로 권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를 내가 원하는 좋은 상임위를 배치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배분은 원내대표 소관이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그렇죠. 원내대표가 정하는 것이고 물론 소원 수리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의원들이 다 좋은데 소위 말하는 좋은데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다 그 요구대로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게 막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주면 전부 좋은 상임위로만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상임위원회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으냐 이걸 국회의원이 따진다는 것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온당치 않죠. 그런데 이게 오랜 뿌리 깊은 관행이 있어요. 소위 좋은 상임위원회는 뭐 권영진 의원 말 맞다나 정무위, 국토교통위, 네. 무슨 이런 산자위 이런 데를 원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위원회로 보냈다는 이유로 찾아와 가지고 정정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항의를 또 하니까 10번이라도 멱살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리고 깽판을 쳐야 말을 들어준다. 글쎄요. 뭐 이게 그러니까 깡패지 국회의원입니까? 글쎄 이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이 권영진 의원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과 미래 소속으로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를 계속 그 비판해 온 뭐 자기들이 정당을 개혁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네. 뭐 소위 말해서 대안을 가지고 미래를 논한다는 이 모임의 아주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말을 그럼요. 들었는데 네. 급기야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요새는 대안과 멱살이라고 부릅니다. 네. 당원들이 그래서 어제 뭐 이 이후로는. 멱살이 사실 양복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멱살을 잡히면 이 살인미수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멱살을 잡다 보면 넥타이를 잡아 당기게 돼 있어요. 목이 쪼이니까. 근데 네. 저도 이 보면 이게 잡아당기면요. 순간적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질식의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멱살 잡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송원석 전 원내대표 멱살까지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동네에서도 보기 힘든 동네 땡땡치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게 보도가 돼서 알려지고 귀대기 결과로 이제 기자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이게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진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어이쿠 이렇게 좀 느낌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반성이라기보다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겠죠. 아마.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비판을 받을 건 당연하고 그것도 뭐 정정당당한 무슨 이유도 아니고 좋은 상임이 안 보내줬다고 이렇게 때를 쓰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본인도 좀 쫄렸는지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당에는 기율과 기강과 징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용 사무총장도 지금 엄중 대처 방침을 밝혔고 저는요 이거 빨리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민주당 같으면요, 위원님 윤리위 열 사안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긴급 최고위 열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전라북도 이 지방선거 당시에 그 정청래 당시 대표가 네. 그 몇 시간 만에 김관영 당시 지사의 그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해 버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윤리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밤중에 긴급 최고위로 날렸습니다. 그만한 사안 아닌가요, 이거? 사실은 이 당의 기강을 이런 데서 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정청래라든가 일반적인 당에서 같으면 그냥 최고위원회 긴급히 바로 소집해가지고 제명을 시켜도
할 말이 없죠.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원권 1, 2년 정지를 시켜도 마땅한 그런 깜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의원직 사퇴에도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왜냐하면 이런 식의 물리적 충돌, 이거 만약에 경찰에 고발하면 폭행죄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도 위반이고요. 사실 국회 내에서의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금한다는 게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공수처 패스트 트랙을 막으려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재판받고 곤욕에 치르기도 했는데 그보다 더한 물리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회의장 못 들어가게 길 막은 거고. 그럼요. 이거는 멱살을 잡아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의 완전히 이 추락이고 네. 있을 수 없는 행태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황당하고 전혀 이 항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원래 원내대표가 결정을 합니다. 네. 물론 원내대표도 이 사안을 대표에게 보고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55명의 의원 지지를 받아서 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네. 당대표를 앞지르는 행동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선관위 특검도 네. 그 민주당안을 그대로 받은 것 아닙니까? 거의. 네.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 또 의원총회 추인하는 과정에서도 장 대표 혼자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권영진을 이 나무라고 질타하면서도 네. 정점식 혼자 설치더니 멱살도 잡히고 하는 그런 반응도 없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정점식 원내대표가 잘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도 당대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 사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더라고요. 거의 독식을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상임위원장을 그 7자리를 원래 일찌감치 민주당이 던져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법사위원장은 절대 민주당이 안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명분이 선관위 특검도 이재명의 선택권,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 그 어느 것 하나도 관철 못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 자리도 7자리 플러스 알파를 좀 이뤄내야 뭐 돌아갈 명분이 되는데 그걸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최소한도 지금 그 선관위를 관리하는 담당 상위인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라도 하나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에 그 멱살잡이 대상이 될 그런 데 대해서 큰 동정은 못 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당의 원내 대표씩이나 돼서 그 의원한테 멱살을 잡히고 쌍욕을 들었다는 점에서 보면 정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이번에 아주 바닥을 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대안과 미래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로 사사건건 당원들을 배신했던 그곳의 간사였던 권영진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안과 미래가 마치 자기 일 아니라는데 잠잠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정도면 대안과 미래에서도 공식 사과를 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권영진의 민낯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소장판이 새심판이 개혁판이 꼴값을 떨고 다니던 대안과 미래 너네 수준이 이렇지가 온 당원들과 온 언론들한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가 철저한 이익 집단이었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대안과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 만났다지만 그 안에는 한동훈계도 있고 오세훈계도 있고 그 두 개가 주축이죠. 그게가 주축이면서 이제 서로 그 자신들의 앞길을 모색을 하는데 이 사안에 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보통 그 사안이 아니거든요. 욕을 무조건 먹게 돼 있는 사안이니까 네. 여기에서 괜히 권영진을 실드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너도 똑같은 그런 멱살잡이냐? 네. 이런 게 동의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이럴 때는 숨는 거예요, 지금. 혹시 같이 엮일까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을 참 잘못 지었다. 이 남이 저렇게 자기의 한때 동료가 저러면 대안이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미래를 논의한다는 사람이
아니 멱살을 잡는다? 뺨만 안 때렸다 뿐이지 저는 그 국회 출입을 하면서 과거에도 거친 이 항의를 하고 삿대질하고 책상 치고 이런 거 봤어도 야 멱살을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동시에 잡은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징계 절차뿐만 아니라 이게 국회 윤리위 제속감이거든요. 국회 윤리위에 올라가면 의원직 박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논의까지 해야 이런 일이 뿌리 뽑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먼저 선징계를 해야 돼요. 그럼요. 네. 당 안에서 강력하게 이 사안을 다루는구나 해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무슨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 이렇게 드자비한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국민의힘이 징계의 칼을 먼저 뽑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생각나는 게 포청천이에요. 개작두를 대령하라.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나기도 하고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아까 그 상임위원장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니 왜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더 못 얻어내고 그냥 받으면서 이렇게 서둘러 국회 복귀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했는가? 돈 때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되면 그 세비 말고 별도의 상임위원장 수당을 받습니다. 그 액수가 이 며칠 상관인데 1,000만 원이라 그래요. 거의 1,000만 원 돈이래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합의해줘야 7월 달치 수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알려질까봐 그 얘기가 나오면 다들 쉬쉬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아이고 창피하게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근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상임위원회에 데리고 가서 수당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5명쯤 된답니다. 그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7명이니까 7호 35 35명의 직원들의 그 수당까지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 그냥 합의를 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반응도 나오지만 야 이거 뭐 국회의원들 하는 일도 없이 억대 세비도 받고 무려 29가지의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수당까지 챙기려고 이런 굴욕적인 쉽게 말해서 회군을 해? 저는 욕을 더 좀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선관위 특검을 통과시키느냐. 그리고 이 지금 드러난 선관위 전산 조작 사태를 명분 삼아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특검의 수사 범위가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으로까지 확대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그 막장 토론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수준 낮음. 야, 원맨쇼지, 원맨쇼. 여기에 꽂혀 있는데 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은 빨리 내가 상임위 차고 들어가서 꿀상임위 가고 싶다. 예. 수당 받고 싶다. 위원장 하고 싶다. 야. 근데 그 위원장들 대다수가 친한계로 포진되어 있고.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노른자위 상임위원회를 뭐 서로 막 앞다퉈 차지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가장 그 상임위원장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은 유이동입니다. 네. 평택을에서 사실 뭐 김용남이 보수 진영에서 넘어갔다가 거기에 그 공천이 되면서 사실 조국이 유탄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어부지리를 한 것이 유이동인데 그래서 4선이 됐잖아요. 원래 국회 상임위원장은 3선들이 하는 겁니다. 4선이 좀 상임위원장 하겠다고 포크 나이프 들고 뛰어든 것은 누가 봐도 볼성 사나워요. 그런데 경선까지 해가지고 한 표 차로 국토위원장 자리를 따냈어요. 이 국토위원장은 진짜 꿀자리잖아요. 아까 그 권영진이 멱살잡이 하면서 꼽았던 그 3개의 알짜 상임위 가운데서도 사실 속으로는 1등 상임위 거기 꼭 가고 싶은 데였다고 봐야 돼요. 그 상임위원장을 4선씩이나 된 유이동이 먼저 뛰어들어서 그거부터 차지했다는 점에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면서 끊임없이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그리고 다음 총선에 국토위원장 하면 당선되기 아주 쉽습니다. 국토위원만 해도 좋은데 국토위원장을 하니 얼마나 그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그냥 거저하는 거예요. 유이동 국토위원장이 저는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권영진이 촉발한 멱살 사태, 깽판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파장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렇죠. 이 대안과 미래가 이제 뭔가 정당개혁이나 목소리를 내면 기자들이 그래서 권영진은 너네 그렇죠. 권영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데 그럼 거기서 그럼 권영진 개인의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영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무슨 정당 개혁을 한다면 자기들 내부의 어떤 썩은 뿌리부터 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과 미래의 힘도 약화되고 또 본의 아니게 뭐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아웃 오브 안중이 된 지 오래됐고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만난 한 오래된 정치부 기자 선배님도 장동혁 대표 볼수록 운이 좋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권영진이 사고 쳐준 게 음. 장동혁 대표한테는 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된 거고 또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무시하고 야 그냥 특검 대충 합의하자 했는데 선관위 전산 조작 문제가 딱 터지니까 다음날 그렇죠. 장동혁 말이 맞았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운도 근데 큰 정치인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이 장수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뭐 지장, 덕장, 용장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운장도 있죠. 그런데 지장, 덕장, 용장, 맹장 위에 누가 있냐? 복장이 있습니다. 네. 복 많은 장수. 음. 근데 그 복 많은 장수 한층 위에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운장입니다. 그게 운장입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운만 기다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장 대표가 1년 취임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뭐 올공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무슨 그 멸균 우유에 초코파이 하나 먹고 하고 또 이 폭염, 장마 다 뚫고 고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한 대로 선관위의 이 비리, 부정선거를 이재명 정권의 검경 합수본이 드러낸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네. 이제 그건 뭐 좀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렇고 또 지금 이 대안과 미래의 핵심이었던 권영진의 저 돌발적인 멱살잡이. 네. 그리고 오세훈이 또 뭐 2등으로 그 법여권 후보 한동훈을 제치고 올라와서 기세가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어제 이 1심 판결을 보고 오세훈의 정치적인 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죄는 고사하고 벌금 100만 원 미만 받을 길이 없어요. 라고 본다면 이게 아까 운장, 복장 말씀을 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요. 적들이 제풀에 다 쓰러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잘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주요 적들이 제풀에들 쓰러진다. 그런 점에서 이 선관위는 알고 보면 이재명 정권이 수사를 하다가 합수본이 이런 것이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도와준 셈이 되는 것이고 오세훈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더니 결국은 대납 혐의로 제가 보기에 벌금 1,000만 원은 빼도 박도 못하는 형량이에요. 유무죄만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벌써부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재선거인 줄 알았더니 보궐선거더라고요. 왜? 대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재선거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본인의 시장직과 함께 정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저는 사실 뭐 날아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도 요새 뭐 지리멸렬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장 대표에게 힘이 모이고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근데 자기들끼리도 자중질환이에요. 그렇죠. 어제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대안과 미래 단체 대화방에 조은희 의원이 하나 기사를 올렸대요. 네. 그 기사 내용은 뭐냐? 친한계 초선 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유죄 받은 걸 좋아하면서 이제 한동훈이 답이다. 오세훈 날라갔으니까 한동훈 중심으로 모일 거다. 근데 이런 인터뷰가 그 대안과 미래에는 친한계도 있지만 친오계도 있거든요. 그렇죠. 조은희 의원이 대표적이고 네네. 권영진도 친오계잖아요. 맞죠. 이 친오계들은 열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실상 좀 자중질환이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 표정 관리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거죠. 오세훈은 같이 일정 기간 같이 가면서 장동혁 대표를 계속 같이 까줘야 되는 그런 동반자의 의미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최대 위기에 몰린 오세훈을 일단 겉으로라도 좀 안 됐다. 이 2심 가면 무죄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돌아서서 화장실에 가거나 뭐 본인이 생각해 보면 그래 얼마 전에 나 제치고 3등에서 2등으로 야권 그 차기 대선 주자 2위로 올라선 물론 1위는 계속 뭐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2등 하다가 3등으로 밀리게 한 장본인이 오세훈인데 그 오세훈이 제풀에 정치적으로 끝장나게 됐어? 그럼 이제 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건 또 좋단 말이에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이 오세훈 1심 재판 그래도 우리 당 시장 재판이니까 판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도 길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죠. 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통 큰 모습 보여주는 게. 대표로서는 당연히 또 판사 아니겠습니까? 네. 출신. 그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되죠. 근데 한동훈은요. 딱 두 문장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심사가 그래요. 그게 사실은 아이고 납득이 안 된다 아쉽다 하는데 이걸 딱 내리면 이렇게 씩 웃고 있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게 친한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다가 여성 이 구독자 시청자들한테 욕을 엄청 먹을 뻔했는데 왜요? 그 남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네. 있어요. 요새 뭐 이 얘기는 그 과거에 있었던 요새는 안 그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그 상처를 하면 네. 부인이 돌아간 남자가 그 부인 상가에서 네. 남들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잖아요. 네. 부인이 돌아갔는데 이거 엄청 옛날 얘기죠. 요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네, 네. 그런데 화장실 가서는 웃는다는 말이 그 있어요.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옛날 있다는 말이 거죠. 그렇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네. 그게 왜 떠올랐냐면 한동훈의 입장이 음. 겉으로는 아이고 오세훈 시장 안 됐네. 분명히 2심에 가면 억울함이 밝혀질 거예요. 나도 검사라서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좀 더 생각해보고 나니까 그래 이 기회에 오세훈 제끼고 내가 다 먹는다. 그렇지. 그 파일을. 네.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거나 남들 안 보이는 데서는 웃음이 비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나요. 그 두 그렇죠. 문장 그렇게 말 많은 촉새 한동훈이 꼴랑 두 문장으로 오세훈 재판 아쉽다 하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장동혁 대표는 장문의 글을 남겨서 이거 항의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친한계가 저렇게 인터뷰하고 대안과 미래에서 오해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친한계와 친오계 사이에 분열이 막 일어나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성향이나 정치의 어떤 방향성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나 박상규 위원님도 정치 성향이 완전히 똑같진 않고 다 다르죠, 조금씩. 아이 그럼요. 같은 근데 보수라도 그 안에서 다른데 근데 얘네의 문제는 얘네가 뭐 중도 지향적이라서 우리랑 다르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인 인간성 결여. 그럼요. 남이 안 됐을 때 좋아하면서 아싸 제가 안 된 만큼 저 파이 내 거다. 이거를 못 숨기는 그 천박한 인간성. 저는 그러니까. 그게 친한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인격을 우리가 논함에 있어서 남의 불행을 보고 씩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섬뜩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뒷골이 선을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이상한 미소를 짓지? 물론 한동훈이 오세훈의 이 문제 판결을 보고 웃는 걸 네가 봤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황상 그런 근데 반응들이 정황상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 주변에 그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패널들이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하는 걸 보면 사실 좀 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은근히 어쨌든 기분 나빴던 것이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그 범보수 네. 그 차기 주자 3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한동훈이 네. 오세훈한테 역전당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기분이 나빴고 사실 오세훈이 요새 좀 많이 설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판결 나기 한 사흘 전에 서울시청으로 그 윤상현 의원 불러가지고 뭐 당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찬 그 간담회 그게 이제 서울시장은 이 장관급에다가 뭐 엄청나게 많은 예산 8조 원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을 불러가지고 그 시장 어디 이 전용 공간에서 둘이 밥 먹으면서
그 논의를 한 게 당대표제 폐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각제로 가는 이 논의를 한 거냐. 그리고 왜 윤상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본인은 그 당시까지 자기가 며칠 뒤에 자기 정치적 목이 좀 시쳇말로 모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인간이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 재판 들어가기 전에 표정, 이전 표정과 이후 표정, 비포 애프터를 보면 정말로 무죄를 확신했구나.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기세가 좋았어요. 그런데 나올 때 그 찍힌 사진을 보면 하늘 무너지는 표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이건 100% 무죄 아니면 그저 80만 원 정도다. 1000만 원은 아마 그거 주문 떨어지는 순간 아마 철렁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중질환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힘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용인에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선관위 압수수색 지금 네. 두 번째 오늘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컸다고 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당내에서 당대표가 장애로 움직이면 원래는 그 지역과 인근의 당협위원장들한테 공문이 쫙 내려가서 당연히 당협위원장 한 명당 당협 하나당 한 100명, 200명 데리고 와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안 하는 대표로 유명해요. 그렇죠. 그게 좀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좀 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당내 협조도 솔직히 원활치 않고 그런 인위적인 동원을 안 하겠다는 게 장 대표 소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장 대표가 어디 간다는 걸 미리 알고 나온 시민과 청년들의 자발적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구 찍고 광주 찍고 용인 갔는데 선관위 그 전산 조작 드러난 이유라서 그런지 또 장동혁 대표의 뚝심행보에 정말 진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댓글 나오는 것처럼 올림픽 공원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용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름이 모이듯이 네. 그게 이제 표현 말 그대로 운집이잖아요. 네. 이 민심이다. 왜냐하면 힘이 쏠리고 흩어지는 거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제 한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이 간접적으로 도와준 선관위의 이 부정선거가 확인된 점. 이게 이제 가장 기폭제가 됐고, 또 오세훈이 경쟁자라고 자꾸 나대던 오세훈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것. 그리고 이제 그동안 대왕감 미래를 중심으로 계속 견제구 이상의 비아냥 이런 것들을 날리던 권영진의 멱살잡이. 네. 이건 스스로 정치적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 대구 지역구에 이 권영진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다음 총선에서 이런 사람 어디 그 상임위 마음에 안 들다고 멱살부터 잡는 우리가 어디 가서 멱살 잘 안 잡잖아요. 그럼요, 그럴 일이 없죠. 멱살을 잡는다는 거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완전 모독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거의 뺨을 때린 거나 다름없는데 뺨 한 번 때린 것보다 멱살을 잡으면서 내가 10번도 못 잡아. 저는 이 말에 경악했어요. 근데 와 이거 정말 말씀 계속 하시죠. 그 10번씩이나 그게 그 언론도 제목으로 뽑았던데 아니 왜 그런 말이 있지? 10번인들 못 잡으랴? 그러니까 너 내가 멱살 이상 할 수 있는데 멱살을 막 더 잡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다. 과거에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당 지도부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친한계건 친오계건 너무너무 우습게 봐. 이 당 지도부 자체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은 자업자득인 측면,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의 그 눈치 보기라든가 이게 당대표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보면 애매하게 오세훈도 만났다가 친한계도 만났다가 대한과 미래도 만났다가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하니까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은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장 대표에게 지금 운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언론 제목도 힘 실린 장동혁. 이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보고 다만 이렇게 모여든 힘을
장 대표도 앞으로 잘 써야 될 것이고 그럼요. 나머지 백업이 또 중요해요. 국민들이 자유우파 시민들이 이런 장 대표를 뒤에서 좀 더 굳건히 밀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원내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건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안 나왔어요. 이게 약간 열받았다라는 항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창피하겠죠, 일단. 일단 그래서 창피하죠. 누가 이 회의를 주재했느냐? 음. 정의용 사무총장이 주재했습니다. 보통은 원내 수석부 대표가 하기 마련인데, 근데 사무총장이 음.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멱살 잡는 행위 묵과하지 않겠다. 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묵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사무처 노조도 입장을 냈고요. 음. 원내 당협위원장 협의회도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빠르게 최고위 소집해서 징계해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힘이 모일 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당의 기강을 잡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것은요, 아까, 이 더불어민주당처럼 즉각 제명은 안 시켜도, 적어도, 최고위원회의 긴급 결의를 통해서, 맞아요. 그냥, 당원권을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정도, 그렇죠. 2년 정지 정도 시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찌감치 그 권영진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거기 또 우리 멸콩TV에도 자주 나오는 조원진 대표님 지역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수 통합의 카드로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 지금 TK의 특히 그 대구 지역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옛날 전라도에서 DJ가 내려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려보내면 그저 작대기에 노란 리본만 그때는 이 평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뭐 이런 데의 상징색이 노란색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란 리본만 묶어둬도 된다는 게 있었는데 사실 TK가 좀 달라지긴 했어도 지금 보수에서 나가면 그저 편하게 그럼요. 뭐 3선, 4선, 4선. 그래서 그쪽에 TK 쪽에 특히 대구에 다선 의원들이 유난히 많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대구 분들도 저도 대구에서 2년간 객지지만 군대 생활을 해서 좀 아는데 기질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과거에 이 참 보수의 심장이기도 했지만 해방 직후에는 또 좌파 운동이 가장 또 심했던 곳이 대구죠. 대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른바 뭐 역사 속에 남아 있는 대구 폭동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대구가 아주 꺽달진 동네예요. 굉장히 센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권영진에 대한 심판을 유권자들이 좀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의를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